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어느덧 이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존재하느냐, 대한민국의 국회가 있느냐,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대표자 회의인데 여의도에 그 건물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헌법 취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 안에서 허수아비 춤들을 추고 있다. 허수아비 춤들을 추고 있다. 헛개비들이 춤들을 추고 있다. 국민 대표자 회의의 본연적 기능은 뒤로 아주 제껴놔버리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은 의회 폭력이고 입법 독재고 국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이 과반 의석을 넘은 것은 이 국회가 처음입니다. 이 야당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 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초기, 그때 여소야대였어요. 야당이 컸어요. 그러나 그 야당은 김영삼당, 김대중당, 김종필당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일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일 야당으로 과반을 넘겨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지휘 아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두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 탄핵 결의를 3분의 2가 안 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는 통과된 법률을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했을 때 대통령이 제2에 붙였을 때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정은 위헌이었는데 결론은 결국은 의결했으니까 유효하다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헌법재판소 심판관 구성원이 정당 추천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편향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이라는 자가 길길이 지금 뛰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분명히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가 5월 10일에 두 달 뒤에 이 임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에 문재인 당시 현직 대통령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본인이 이것을 공포하는 것은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새 대통령이 목표에 취임은 안 됐을 뿐이에요. 이거 그 두 달 사이에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5월 9일 밤 12시에 임기가 끝나는데 5월 8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갖고 이 법을 공포를 했다. 이건 정치 도의상 헌법 취지로 이건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정은 무효라고 했는데도 이게 결국 결론은 유효하다고 해서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못할 짓이 없이 덤벼들고 있고 국회의 폭주는 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이 민주당을 어떻게 장악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개딸이 우선 민주당을 장악했어. 그리고 그 개딸 위에 올라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화하는 것이. 그래야 조기에 낙마시키는 것이. 조기에 내년 총선 이전에라도 흔들대로 흔들어가지고 지금도 지난주에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당보다도 5 내지 10% 높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가 식물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효과를 거두고 검찰을 약화시키고 법원을 위협하고, 그래 내년 총선에 지금처럼 과반 의석을 획득하게 되면 내년 가을에 윤석열은 탄핵으로 몰아낼 수가 있다. 그런 목표를 정하고 지금 이런 과감하고 구태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래 국회에서 마음대로 허수아비춤을 추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소불위한 의회 권력을, 독점적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많은 사례 중에 최근에 드러난 거 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특별기구의 조사를 맡기겠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데 조사위원회 법을 금명간에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권을 이미 발동했지요. 그 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조사기간 이미 넘어갔어요. 처음에 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할 때에 민주당 의원들은 60일가 부족하다, 6개월도 부족하다, 1년 이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랬지요. 지금 조사위가 하나도 활동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걸 끝난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 아니면 처음에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그 결의 자체가 그걸 도모했던 자들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할 일인데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 국정조사위가. 그런데 다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헬로윈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경찰, 검찰 수사가 결론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불법 선박 증개축을 했고 그 다음에 과적을 했으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 등 그런 화물들을 배 창고에 이 고박장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울들목, 그 물살이 센 데서 선장이 운전 과실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방에 갇혀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방송해서 그 안에 서로 가두게 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해경은 그게 긴급 출동해갖고 배 밖으로 뛰어내린 200여 명을 이미 구출했다는 것. 그래야 그 지휘체계의 문제점, 해운항만청의 문제점, 이걸 경찰, 검찰이 수사에 이미 그 원인과 결론을 다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천억인가를 들여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인양을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를 인양하면 1000가지 만가지 원인이 새로 드러날 것이다. 이따위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찰, 검찰 수사가 거의 완전했다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 지금의 그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려 8차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1차로 해서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하고 8차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쓴 돈이 제 기억으로는 6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조사위원장은 장관급 되고 조사위원은 무슨 차관급 대우를 해가지고 전부 친문재인 정권의 시민단체 또는 그 출신의 법조인들로 그걸 채워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600억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뭔가 하면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갈라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위가 매번 어김없이 해외 출장을 갑니다. 한 번은 이태리를 간 거로 내가 기억을 해요. 뭘 조사하러 가느냐? 이 선박 구조의 선진국인 이태리 사례를 이게 보러 갔다 한대. 그 관광하러 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낭비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한시적인 자리를 줘가지고 거기에 월급을 받아먹게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짓을 했어요. 저는 그 조사위원회 시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위에 들어가는 그 국가 예산을 주로 단원고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 250여 명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들을 위한 위령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차라리 더 증가시켜서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 예산을 쓰는 목적에도 맞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뭐 저 같은 사람 한두 사람 얘기가 그 말 들을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주곤 하는 이렇게 국가 예산을 써야지. 이걸 갖고 또 돈 잔치를 벌려서 소수의 좌파 단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득이 가게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철저히 막아요. 금년 10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말씀 많은 대법원장, 아주 대법원을 파탄지경에 몰아넣은 그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되게 되어 있는데 그 대법원장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친야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토록 하는데 법무장관이 거기 앉아있으면 걸림돌이 된다. 지금 이런 일까지 도모를 해가지고 그 대법원을 다시 친야 대법원장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 백주에 이 햇빛이 부시지 않는지 이런 일까지 지금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후진하는 일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은 시행되면 안 되는데도 강행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독재고 농민을 위하지 않는 정권이고 이걸 내년 총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도 이 법이 결국은 성립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이런 이들의 속셈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뭐가 잘못이 있는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 원전 폭발 지역 해변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가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한 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관 계단에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삭발식까지 했어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반대, 수입을 반대하는 이게 삭발식까지 했어요. 이 삭발의 효과라고 하면서 일반들에게 잘 얼핏 느낌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이게 이미 후쿠시마 해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곧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나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연상 효과를 지내는 재료로 삭발식까지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 앞으로 이들은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노령연금도 인상시키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 맞춤형 돈 퍼붓기도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모두가 대통령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윤석열 독재다. 이건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재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뭐든지 퍼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당 하영재 의원이라는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부결에 동참했지만은 또 그에 못지않은 상당수가 가결에도 동의했습니다. 자,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는 이 피의사실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 받은 것과 비교해봐서 금액면이나 범죄의 질면에서 하영재 의원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된 체포동의안은 노웅래 의원보다도 더 엄중하고 하영재 의원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 국민의힘당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의결을 했고 이재명,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했다. 이게 균형도 안 맞고 이 꼴불견, 이 상태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이 이것을
태연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민주당은 이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건 검찰이 문재인 정권 때까지 이 대장동 본체와 50억 클럽 사건도 뚜껑을 덮어놨고 불실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곽상도 50억 클럽의 멤버인 곽상도 의원을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결국 유도되고 말았는데 이건 특검이 되건 지금의 검찰이 되건 50억 클럽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는 철저히 하는 순수와 관점이 제일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사법거래부터 먼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회가 이 지경이 되고 민주당이 이재명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장악돼 가지고 대통령을 신굴 상태로 만들고 검찰을 약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생할 수 없는 것을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자가 해괴한 이론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그를 정치적으로 소생시켜. 그래야 대장동 게이트 몸체가 되고 오늘날 국회를 이렇게 박살내는 지경에 이런 그 원초적 원인행위 제공자의 제1호가 권순일이라는 자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50억 클럽은 권순일부터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권순일부터 먼저 타겟을 잡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박영수를 먼저 타겟을 하고 다음으로 김순환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든지 해서 핵심은 권순일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박영수 잡고 그 다음에 전 검찰총장 잡고 뭐 전 언론인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가는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권순일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어찌하여 이 국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무리 그렇지 헌정사상 최초의 과반 단일 야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가 이러느냐. 과거의 국회의 전통이 잘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반을 넘는 단일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겠냐고 생각하게 미치면 제가 국회를 여러 번 한 사람으로서 저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결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이 아무리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바보들 같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어찌하여 민주당이 앞서 있느냐. 이재명의 이런 입법 구태타, 입법 폭력을 하는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에 비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그렇게 현혹되어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을 회복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